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예.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형근 수석연구원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좀 전에 벤츠 정도만 레벨 3. 레벨 3는 전방 주시는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차가 알아서 하는 그 정도를 하고 있다. 네.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테슬라는 그거보다는 더 앞서가고 있죠?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인지하기에는 편의성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객관적인 평가가 좀 어렵긴 하지만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는 처음부터 이제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를 좀 개발하겠다는 철학으로 차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만 이제 레벨 2에 머물러 있는 거는 이제 레벨 3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벤츠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벤츠는 아까 악천후에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정해진 구간에서만 되고 뭐 이런 제약 조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속도도 60km 이하여야 하고 레벨 3가 되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더 앞선 기술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운 게 테슬라는 사실 그런 제약 조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핸들에 손을 잡고 있어라. 원칙적으로는 핸들에 손을 잡아야 되고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법규상으로는 핸들을 잡으라는 것보다는 이제 개입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건데 어찌됐든 테슬라는 일단 그런 제약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입을 언제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운전을 해보신 이제 운용을 해보신 분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지금은 이제 캐나다하고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그 도심 주행 같은 경우에는 FSD 베타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같은 경우는 도시간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 집에서 뭐 직장이 도시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무개입 주행을 하는 사례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개입을 하지 않은 레벨 2지만 개입을 아예 안 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레벨 3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면서 진입로를 진행을 하고 이런 서비스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가 낫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상 거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개발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실제 성능은 테슬라가 더 앞서 있는 것 같다. 네, 사실상 성능은 더 앞서 있는 걸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그럼? 또? FSD 베타가 지난 8월, 9월 정도에 10.69, 그러니까 AI 데이가 9월 30일이었나요? 그랬는데 그 직전에 10.69.2 굉장히 버전이 어려운데 상당히 좀 많이 점프업을 한 기술들을 좀 내보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기존에는 이제 뭐 비보호 좌회전, 그러니까 6차선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기술이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테슬라는 이제 베타 테스터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계신 척쿡이라는 분이 이제 비보호 좌회전을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FSD 베타를 가지고. 사실 그 전까지는 이거를 성공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게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비보온 좌회전이라면 왼쪽에 차가 오는데 신호등이 없고 보고 알아서 왼쪽으로 끼어드는 거. 그렇죠.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게 진입을 해야 어려운 되는 겁니까? 그게 사실 이제 뭐 지금 자동차 주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은 사실상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가운데서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게 성공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앞에 안 오면 돈다. 기다렸다가 양쪽에 안 오면 안 돈다. 이걸 못하면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그렇죠. 그게 어렵다고요? 네. 양쪽 눈치 잘 보고
안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안 오면 왼쪽으로 간다.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이 거의 눈치 보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조건이었는지 한번 화면을 좀 네. 보여드리려고 화면? 해요. 예. 여기 야. 보시면 예.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예. 그리고 신호가 없어요. 이제 첫 음. 후에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차량이 여기 예. 위치해 있죠. 이제 움직이는 걸 좀 보실게요. 아 영상이에요? 예, 이게 이제 거의 100km로 다닐 수 있는 도로거든요. 네. 차량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저렇게 야, 교차를 이렇게 하죠. 들어가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위험해? 아, 이건 네. 위험하지. 네. 근데 보시면 지금 한 번 중간에 정차를 했다가 예. 차량이 거리가 많이 띄어지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네. 예. 네. 우리나라 비보호 좌회전과는 다르구나. 네, 이제 좌회전을 이제 사실상 거의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좌회전을 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 케이스가 가장 예.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네. 이게 성공이 되면서 그 FSD 베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구나. 그리고 주행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I 데이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사람이 차량에 탑승을 했을 때 이제 사고가 안 나게 그 자율주행 차량이 충돌 회피 기능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제일 낮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을 안 하게 다니는 거는 가장 쉬운 단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어려운 건 뭐냐면 안에 탑승한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베스트 드라이버가 돼야 그렇지, 되지. 그렇지. 이 불안감이라는 거는 그 급가속 급정거가 가장 불안감을 많이 심어주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피드백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데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좀 선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어렵게 시작할 텐데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결국에는 주행 계획을 하는 게 플래닝이라고 하면 네. 이제 뭐 사물이 뭐가 있고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중앙에 보이시는. 그 다음에 이런 인공지능 신경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학습을 엄청나게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이제 라벨링이라 그래서 이게 도로 차선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옆에 차량인지를 레이블링 이제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시킬 때는 보통 입력값을 주고 결과값을 찾아내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시간도 몇 차례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값이 정답이 뭐다라는 거를 계속 주입을 해서 얘가 나중에는 입력값만 보고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라벨링,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트레이닝을 하려면 실도로에서 주행을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속도를 좀 올리려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리얼리티에 가까운 영상을 가상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영상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려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데이터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엔진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학습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좀 설명드릴 도조 플랫폼. 그러니까 이게 일본어로 도장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뭔가 그 학습을 하려면 훈련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슈퍼컴퓨터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돌려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자율주행차 기업들도 비슷한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겠죠. 근데 테슬라는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화되는 게 오로지 퓨어 비전, 그러니까 8대 카메라만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레이더를 이미 뗐어요. 그래서 중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거리 측정을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레이더를 삭제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소나 초음파 같은 경우에 왜 주차하시면은 삑삑삑삑삑 울려주는 그런 센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리 센서를 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비전만으로 주차할 때도 비전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도 없이? 네. 그래서 왜 없앴을까? 부품을 하나라도 줄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금 단순화를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처리를 그만큼 더 빨리 하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센서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기술 경지에 이르렀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테슬라하고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씩 보실 텐데요. 그 최근까지도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카메라를만으로 하는 거 하고 라이다를
접목하는 거예요. 리던던시라고 해서 센서를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서 중첩을 센서 퓨전을 통해서 왜냐하면 카메라는 2D 이미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거리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선 구분은 쉽지만 거리 측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라이다를 쏘게 되면 지금 아래 그림이 이제 수도 라이다라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가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이 2D 이미지 8개가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2D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D 이미지, 평면의 이미지를 해석을 함으로써 라이다처럼 사실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라이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다 필요 없이 거리 측정을 2D 이미지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이게 이제 그 전에 AI 대에서 소개했던 건데 이제 이번 AI 대에서는 더욱더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의 방향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어느 경지에 이르렀냐면 그 이제 어큐펀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으로 채택을 했다가 이제는 공간 점유를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3D 블럭으로 다 이제 쪼갠 거예요. 아까 전은 점이었는데 네, 점으로 이제 찍히던 것들을 블록으로 한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차이예요? 점은 이제 그 최적의 개념이 없잖아요. 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어떻게 점유됐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3D 거리는 측정이 됐지만 그 뒤에 이면에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큐펀스라는 게 결국은 점유 네트워크인데 이 공간이 점유돼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벅셀이라고 그러니까 볼류메트릭 픽셀, 저희가 점은 픽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벅셀이라고 해서 이런 큐브 모양의 이제 박스들을 쌓아놓고 얘가 이 공간이 점유돼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D 공간 안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공간이 점유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이제 드라이버블 스페이스라 해서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 보여주세요. 예, 요 하늘색 영역들이 이제 빈 공간이니까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판별을 해내게 된 거고 이게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맥락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가 여기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공간은 사실 2D 이미지를 해석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후 맥락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화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갈 화면을 연산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차가 뒤에 있더라도 이렇게 안 보이는 차까지도 위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간도 어떻게 공간이 점유되어 있는지를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보통 자율주행을 하려면 10ms 정도의 그 비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0.01초인 거죠. 그다음에 50ms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지만 사고가 안 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을 굉장히 빠르게 0.05초 안에 인식에서부터 주행 경로 의사결정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모델을 굉장히 잘 구축을 하더라도 이런 거를 다른 기업들은 잘 따라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저건 통신의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 통신.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만 다 계산 안 하려면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사실상 테슬라도 통신을 하긴 하지만 스탠드얼론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은 통신 없이도 그냥 충분히 주행이 혼자서도, 가능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뭐 V2X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인프라에 깔린 라이다 정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거하고 다르게 테슬라는 오로지 본인들의 플리트, 그러니까 차량 간의 어떤 통신은 앞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를테면 같은 자리를 테슬라 차가 여러 번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지금 라이다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HT 맵이라 그래서 3D로 이제 그 맵들을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센티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굉장히 고가를 들여서 뭐 히어라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정밀 지도를 구축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고 사실 실시간 정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번 지나가면은 1년 뒤에도 어떤 구간은 그 옛날 데이터가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다른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유사하게 라이다를 찍듯이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축약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로들을 설계를 좀 많이 하게 되고 매핑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플리트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차선이 구현이 된 것이 이게 한 대의 차량이 아니라 여러 그 테슬라 플리트들이 지나가면서 도로 매핑을 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 차들끼리는 그러니까 HT 맵을 어떤 제3자의 정밀 지도를 제공하는 업체 거를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맵 자체를 자체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이슈가 저희가 최근에 좀 우려를 했었던 거는 뭐 중국 같은 데서 테슬라 실험을 해보면 미국처럼 주행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예. 같은 데서는 예. 아직 FSD 베타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이유가 차량이 아직까지는 보급이 충분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뭐 지형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학습이 충분치 않아 특히 이 맵 같은 경우에도 그런 로컬 이슈에 대해서 대응이 미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이제 연말이면 미국 내에서 와이드 릴리즈를 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릴리즈도 가능할 것 같아요. SD 베타. 지금은 이제 초창기에 2,00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16만 명이 FSD 베타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나 중국도 그만큼 모수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뭐 HD 맵 이상의 그 플리트를 활용해서 매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마치 도로가 예. 그냥 자율주행을 도와주듯이 네. 다 센서가 갇혀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여러 대가 있으면 네. 미리 앞에 도로 상황 다 뒤에 도로 상황 다 맞습니다. 알면서 간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이 모수가 뭐 캘리포니아 지역처럼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보급된 지역은 사실상 몇 분 단위로 지도가 업데이트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내가 본 것 때문에 장애물이 있네 피해가야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앞서서 지나간 차가 지나가면서 네.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아내고 네. 그거를 뒤에 오는 차는 그 신호를 정보를 받아서 네.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러니까 고정된 지형 지물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매핑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차선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고정돼 있는 그 지형 지물이잖아요. 예, 이런 예. 보도 블럭이라든지 예. 이런 고정된 지형 지물은 누군가 앞에 가서 매핑을 해두면은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야. 사실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거고 도로는 고정돼 있는 거고 이걸 판별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단하네. 이제 자체 언어 개발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이제 매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 해두면 네. 뒤에 있는 차가 네. 조금만 데이터를 돌려서 컴퓨팅 그 리소스를 덜 잡아먹어도 된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네, 가면서 그러니까 사실 뭐 도로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가게 되면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센서 없어도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업체들이 그 HD 맵을 활용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도 FSD 베타 테스트를 해보면 로컬 니오나 샤오폰 같은 업체들보다 뭐 진출입료에서는 좀 불안한 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예. 경우는 결국에 HD 맵이 있기 때문인데 예. 이를테면 테슬라가 나중에 보급돼서 충분해지면 중국에서도 매핑을 스스로 플리트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번 AI 데이를 보면서 야. 그런 혼자 하는 기술들 게 아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무전을 하고 있었던 거네. 그 도시에 맨 처음에 가는 테슬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선배가 없는데 정찰병이지 정찰병 네. 혼자서 음상 정찰- 시험 다 하는 거예요? 네, 네. 정찰병 암흑에서 정찰병 맞습니다. 하듯이. 그때는 그럼 자기가 혼자 운전해야 되고 네, 어차피 혼자 그러니까 스탠드얼론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이슈들을 해결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맥도 나중에는 궁극에는 활용할 걸로 예상이 도와준다. 되고 도와주는 개념이라. 보조라면 얼마든지. 뭐. 혹시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 있습니다. 네, 정찰병 정찰병 알지? 보내면 이렇게 네. 매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그거를 슬램이라고 해서 동기화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니면서 누군가 정찰병이 맵을 그려놓으면 뒤에 가는 사람들은 더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테슬라끼리만 공유한다. 네, 그런 기능들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고요. 네. 네. 아하.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지금 자율주행 기술 예. 업체들이 뭐 이렇게 자동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미지 데이터들을 인력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1,000명 정도를 직접 고용을 통해서 예. 그 이미지에다가 이건 차야, 이거는 도로야 예. 학습을 예.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수동으로 다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매뉴얼 레이블링이라 그러는데 예. 최근에 한 테슬라가 200명, 300명을 해고를 했어요. 그런 기사 봤어요. 네, 그거 왜 네. 그렇습니까? 왜 그랬나 봤더니 이제 오토 레이블링 기술,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사람을 대신해서 네, 컴퓨터가 레이블링을 하기 시작한 예전에는 거예요. 사람 보고 네. 이건 고양이야, 고양이야 계속 사람이 해줬는데 맞습니다. 그 필요가 없다 이제. 네, 이제 컴퓨터가 그 레이블링조차도 해결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블러도 굳이 안에 둘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네. 상당 부분 외주를 주게 되면서 이제 인력 감축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 작업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알 했던 붙이기. 네. 그래서 뭐 작년만 해도 사실 이 매뉴얼 레이블링도 예. 다른 기업하고 다르게
다른 기업들은 2D 이미지에다가 이제 레이블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사실 한 그 영상 클립을 레이블링 하려면 엄청나게 레이블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이것도 이제 4D 플러스 타이밍 레이블링이라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네. 그 들어온 그 이미지들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런 3D 스페이스로 다 뿌려놓고 이걸 보고 레이블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상 클립 하나를 한 번에 그냥 클리핑을 하는 레이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100장이 이어지는 화면을 각각 레이블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상을 레이블링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레이블링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레이블링도 거의 100배 가까이 다른 기술에 비해서 이제 진보를 했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다른 기업들은 각각의 카메라에 들어오는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예. 매뉴얼 레이블링 요거는 도로야, 요거는 이렇게 나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 하는데. 근데 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은 3D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 장 8개 들어온 이미지를 한 번에 레이블링을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3D 그러니까 공간 개념까지 더해져서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 2D로 레이블링 타임 개념까지 들어가지 않은 그 기술과 차별적으로 훨씬 빠른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인 건데 100장의 사진을 가지고 레이블링을 해서 같은 의미를 뽑아낼 거냐 아니면 하나의 영상물을 가지고 레이블링을 해서 한 번에 끝낼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블링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매뉴얼 레이블링만 해도. 강아지 사진 100 네. 강아지 사진 2,000장을 네. 강아지야 강아지 그렇죠. 이거 강아지 이렇게 네. 주는 게 아니라 네.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한 30초쯤 찍은 후에 네. 그 30초라고 하는 영상을 맞습니다. 사진으로 하면 2,000장으로 분할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야 이놈아 이게 다 강아지야 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3D 스페이스 안에 시간 개념까지 집어넣어서 레이블링을 한 방에 하게 되면 사실 엄청난 양의 사진을 한 번에 레이블링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 그런 생각을 왜 진짜 못했을까?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이게 그 2D 이미지를 3D 스페이스로 구현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런 것들을 더 한 발 앞서서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물론 지금 다른 기업들도 그런 기술들이 이제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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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볼수록 훌륭하네. 예. 그리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인데요. 네. 가장 어려운 것들이 아까 시간이 어느 정도 남죠? 지금 4분 남았습니다. 예, 빨리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와, 이건 뭐예요? 엣지 케이스라 그래서 사실 이 레이블링 하면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에요. 네. 이를테면 일론 머스크가 잘 얘기하는 게 우주선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앉아도 우리는 이게 뭔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해야 판단할 된다. 수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일어나지 않을 상황. 이를테면 이런 5차선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막 네. 사람이 뛰고 있고요. 예. 막 1,000명이 이제 뭐 한 굉장히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이동을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닫힌 루프 안에 갇혀서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예.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케이스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 우주선이 이를테면 고속도로 한복판에 내려앉는 상황을 가상현실에서 구현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런 저걸 어떻게 저 많은 희한한 일들을 어떻게 다 어차피 학습을 시킵니까? 저놈은 어차피 눈만 달리는 거니까. 네. 뭐 앞에 보이면 그냥 그 눈앞에다가 네. 그놈이 볼 수 있는 우주선 그림을 갖다 놓으면 네. 이거 우주선이구나. 맞습니다. 하는 거고. 이미지 데이터를 카메라 데이터 대신해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망에다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항들을 이렇게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키고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굳이 안 돌아다니고 사람이 직접 안 해도 예, 이미지로 실험을 할 수 있다. 네. 그것도 테슬라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이젠 다 따라할 것 같은데. 네, 아, 이제 이제는 다 다들 따라 하겠죠. 근데 이제 후발주자의 그 입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하루에 4테라바이트 정도 자율주행 차가 그 센서 정보를 생성을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4테라바이트 하면 저희가 보통 노트북 하나에 들어가는 하드 디스크보다도 많은 양인 거잖아요. 예. 근데 하루에 그만한 양들이 수십만 대의 차량에서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학습시키려면 이런 조그만 컴퓨터 갖고는 안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이제 직접
만들겠다는 게 이제 도조 플랫폼인 겁니다. 그래서 학습장을 직접 슈퍼컴퓨터를 제작을 해서 만들겠다는 게 테슬라의 도조 플랫폼인 거고요. 그 도저는 테슬라 본사에 있는 컴퓨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테슬라에서 그런 정보들을 모아주면 데이터를 선별해서 학습을 위해서 이제 훈련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슈퍼컴퓨터가 지금은 엔비디아의 칩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세계에서 7번째로 빠른 슈퍼컴퓨터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칩을 D1이라는 칩을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그다음 엑사포드라는 어떤 10개 캐비넷을 모아놓은 그래서 이제 초당 110경 연산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빠른 컴퓨터보다도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빨라진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그 플랫폼을 테슬라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또 이거를 계속 확장한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량을 사실 미국 것만 가지고 하고 해왔어요. 근데 이런 도조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확장하는 이유는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하고 싶고 중국도 하고 싶은데 예. 이 슈퍼컴퓨터로 어마어마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스케일로 키워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그 될 것 같아요. 슈퍼컴퓨터를 만들면 네, 테슬라 차량들은 그 슈퍼컴퓨터하고 서로 통신하면서 예, 내가 앞에 보는 거를 도주한테 계속 보내고 맞습니다. 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좌회전해? 그럼 좌회전하고 네. 나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가? 그럼 그거를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면기 바둑처럼? 이제 모든 정보를 다 흡수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선택적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아마 선별해서 학습을 시킬 건데요. 예. 그런 데이터셋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그걸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주행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정 시간에 지금처럼 뭐 10.69점 지금 뭐 3이 나왔거든요. 엊그저께 이제 3 릴리스가 그 됐는데 버전을 만들어서 그 뿌려주고. 버전은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차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 학습 데이터는 계속 보내주고 또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시 AI 모델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고 차량에 그런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굉장히 휙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그래도 하여튼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맞습니다. 성큼성큼 계속 가고 있다. 예,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사실 예.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조금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언제쯤 완성이 될지. 그래서 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할 거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더라도 사실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있어야 하고 네. 정책적으로도 규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성부터도 한 10년, 15년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점은 굉장히 뒤겠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그 완성 단계에는 가장 근접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는데 네. 지난번에 한국의 그 자율주행을 만드는 업체 분이 나오셔서 이런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테슬라가 제일 발전된 건 맞다. 네. 근데 자율주행이 예를 들면 도로에 이런저런 센서들이 들어가면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인프라가 갖춰지면 꼭 테슬라 정도의 기술이 아니어도 누구나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게 자동차에 다 넣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로에도 넣으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뭐 저도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이 전체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치는 않아요. 다양한 예. 기술이 병행할 걸로 보이는데 테슬라는 지금 이런 철학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걸로 보이고 아마 테슬라 쪽에서는 뭐 대표적인 개발자가 사실 뭐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 비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뭐 통신이라는 건 또 하나의 리스크를 또 가져간다고 이제 테슬라 측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끊기면 어떡하냐? 그 비싼 그 HD 맵을 언제까지 그렇게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다 그 라이다를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비용보다는 차량 혼자 해결하고 뭐 중앙에서 슈퍼컴퓨터가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더 맞다. 방식의 알겠습니다. 차이인 거죠. 예. 네. 피디님이 빨리 끝내랍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가 뭐 중요하다고 이걸 예. 또 오늘 안 좋을 텐데. 인사 네. 마무리하죠. 자,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형근 수석연구원님 덕분에 네. 저희가 테슬라 AI 데이 일부러 안 가보고 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다 공부 다 해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나눠가지고 어려운 건 설명도 잘해주고 참 감사하고요. 네. 언더스탠딩 시청자 여러분들은 진짜 도대체 전생에 뭘 그렇게 잘하셨길래 이런 유익한 혜택을 받는지 정말 네.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 열심히 일해서 네.
시청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동하겠습니다. 네. 박형근 수석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 글로벌 만에 라이브로 이어가랍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